오늘은 신학기를 맞이해 초등 저학년 학습 준비물 구입 및 관리 노하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14년차 초등교사이자 곧 1학년, 3학년이 될 두 아들의 엄마인데요. 재직 기간 중에 4년을 혁신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습 준비물들을 구입해 봤고요. 또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물건 사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아무거나 또 사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제 노하우는 사실 이미 10만 명이나 보신 What's in my desk 영상을 눌러보시면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런 저의 교사이자 엄마로서의 노하우를 담아서 실제 저희 아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중심으로 학습 준비물을 어떻게 사고 또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연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이 스테들러 삼각 점보 연필, 그리고 노리스 펜슬, 마지막으로 홀더입니다.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소근육 발달이 아직 섬세하지 못하고 또 연필 잡는 법, 바른 글씨 습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딱 맞춘 제품이 바로 이 굵은 삼각 연필인데요. 바른 연필 잡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사실 그 연필 교정용 홀더들을 많이 쓰거든요. 부엉이 홀더, 코끼리 홀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막상 써보면 생각보다 아이들의 거부감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교정 홀더 없이 아이들 손에 안정감 있게 잡히는 이 굵은 삼각 연필이 제가 써본 연필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거든요. 단점이라면 이 연필은 일반 연필 깎기는 사용이 불가능해요. 굵기가 굵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연필까지 깎이는 전용 연필 깎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그래도 어차피 이 제품을 사면 모든 연필이 다 잘 깎이니까 하나쯤 구입해서 같이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에 이렇게 굵은 연필이 싫다 하시면 일반적인 육각이나 삼각 연필을 쓸 수도 있는데요. 그냥 연필 말고 이렇게 노리스 연필을 사용하게 되면은 좀 미끄러지지 않고 또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쓰기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글씨 쓸 때 긴장해서 땀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노리스 연필을 추천합니다. 또 심 진하기도 중요한데요. HB 연필은 좀 연하고 뻣뻣한 편이어가지고 초등 저학년이 쓰기에는 B나 2B 연필 정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진하기에 심을 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연필 홀더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필 홀더는요, 사실 여기 보시면 작은 연필을 끼워서 사용하는 형태예요. 굉장히 묵직하고 또 그립감이 여기가 좋아요. 까칠까칠해서 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필 잡는 법을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도구고요. 바디도 굉장히 멋져가지고 아이들 중에서 그 샤프의 기계적인 모습을 동경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샤프 대용으로 권하기 좋은 제품입니다. 또 이렇게 연필을 준비할 때는요, 기본 3자루에서 5자루 이상 충분히 필통에 넣어 줄 것을 권하는데요. 혹시라도 샤프를 원한다 하더라도 저학년의 경우에는 샤프의 심이 너무나 연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연필로 챙겨드리라는 말씀 전합니다. 사실 지우개는 뭐 특별한 제품이 좋다 이런 건 아니고요. 모양이 화려한 것보다 그냥 그 지우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것을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어요. 또 너무 작은 걸 사게 되면 애들이 그립감이 안 좋아가지고 지우는데 좀 힘들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큰 거를 살 필요도 없는 것이, 지우개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학용품 중에 가장 잘 잃어버리는 학용품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싸고 큰 지우개는 사실 필요가 없고요. 국산 제품 중에도 좋은 제품이 많으니까 보통 온라인에서 지우개 크기를 소개할 때 중이라고 하는 그 사이즈 이상만 사시면 좋고요. 뭐 캐릭터 이런 거보다는 네모 지우개를 사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으로 자입니다. 자도 굉장히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이 방한자를 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이 투명한 방한자, 그 중에서도 15cm 정도 되는 자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안에 격자 무늬가 없는 상태에서 자를 사용하면 사실 성인들도 굉장히 선을 반듯하게 그리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은 자를 처음 사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렇게 방한자를 쓸 수 있도록 구입해 줄 것을 권해드리고요.
크기 면에서는 필통에 들어가는 선에서 가장 큰 사이즈 12cm를 사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작아서 가능하면 15cm 정도 되는 자를 살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사용하는 경우, 저학년은 별로 없는데요. 고학년의 경우는 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아랫부분이 철로 덧대진 걸 쓰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까지 썼던 제품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풀은 너무나 많이 쓰시는 이 아모스 딱풀인데요. 물풀은 일단 종이에 칠했을 때 종이가 울고 또 입구가 잘 굳어져서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편이고요. 딱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풀이 생각보다 많이 닳아요, 금방. 그래서 너무 작은 걸 보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주자주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정도 이상, 저는 지금 25g인데요. 25g 정도 이상의 풀을 보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간혹 이렇게 양면 테이프, 풀 테이프를 사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학년인 경우에, 특히 저희 아들처럼 남자아이인 경우에 그 풀 테이프나 양면 테이프는 10중 8구는 거의 장난치는 데 쓰기 때문에 굳이 보낼 필요가 없고 딱풀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가위입니다. 저는 이 프린텍 제품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아이들 손에 맞고 견고한 가위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으면서도 또 잘 잘려야 오히려 안 다치거든요. 간혹 다치실까봐 플라스틱 가위나 이렇게 안전가위라고 두툼한 가위를 사서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너무 안 잘려가지고 친구들 걸 빌려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날 부분이 성인용 가위와 비슷하되 크기는 아이 손에 맞는 걸로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1학년 아들은 요거, 3학년 아들은 이 제품으로 보낼 예정이고요. 아이들이 써봤을 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이 제품을 계속 사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이 걱정되신다면 날 부분에 케이스가 있는 거로 사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외에 필통에 항상 넣어둘 필기구로는 이 네임펜, 3색 볼펜을 권하고 있는데요. 교과서 등의 이름을 적을 때 네임펜 쓰는 경우가 은근히 많기 때문에 하나쯤 넣어주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 채점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붉은 볼펜이나 3색 볼펜도 챙겨주시길 권합니다. 볼펜은 뭐 특정 브랜드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저학년이라서. 그런데 이렇게 지워지는 볼펜도 있으니까 혹시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면 이런 것도 권해봅니다. 또 섬세한 아이라면은 이렇게 형광펜 같은 걸로 밑줄 긋는 것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수업 중에 쓸 수 있는 형광펜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메모를 할 경우가 생기면 포스트잇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건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 아이한테 포스트잇을 보낼 때는 글씨가 아직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포스트잇을 사서 보낼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L자 파일도 같이 넣어주면 정말 좋은데요. 비싼 것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본 L자 파일 하나 넣어주시면 각종 안내장, 시험지 이런 거 구김없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L자 파일도 하나 꼭 사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필통입니다. 필통은 일정한 형태가 잡혀있는 이 정도 중간 사이즈 패브릭을 선호하는데요. 이게 너무 힘이 없으면은 헝겊 안에서 연필 심 같은 게 다 뭉개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패브릭 필통을 쓰더라도 형태가 잡히는 패브릭 필통을 쓸 것을 권해드리고요. 플라스틱이나 쇠필통은 걸어 다닐 때마다 이렇게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필통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가장 자기를 잘 드러낼 수 있는 학용품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직접 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3학년 아이 같은 경우는 이걸 골랐고요. 둘째 1학년 아이 같은 경우는 캐릭터가 있는 건 유치하다고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 문구점에 직접 가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고를 것을 권해봅니다. 색연필입니다. 색연필은 아이 선호에 따라서 준비하는 게 맞는데요. 섬세한 표현을 좋아하는 아이는 가늘고 색이 많은 이런 종류의 색연필을 좋아하는데,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은 보통 사용하는 굵은 돌려 쓰는 색연필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 색연필
이든 이런 연필 형태의 색연필이든 아이하고 이야기 나눠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물어본 다음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아이는 그 돌려 쓰는 색연필에 미끄러지는 느낌이 싫다고 요 깎아쓰는, 연필깎이로 깎아쓰는 이 색연필을 사달라고 해서 이 색연필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사실 이거보다 색이 더 많은 색연필을 쓰는데 학교에서는 관리가 불편한 면이 있어서 24색 정도 사서 보냈습니다. 사인펜도 생각보다 굵기가 다양합니다. 색연필과 마찬가지로 가는 제품은 섬세하긴 한데 채색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처음에 스테들러 사인펜 가는 걸 보냈을 때 아이가 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도 사인펜 같은 제품을 학교에 보내기 전에 한번 써보시고 이 정도 굵기면은 아이가 쓰기 적당하겠다 하는 제품을 사서 보내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너무 굵거나 너무 가늘면 아이가 사용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레파스 겸 크레용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번지지도 않으면서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고 또 적당히 단단해서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오랜 시간 써왔고요. 색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착해가지고 부담 없이 쓰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참고로 저는 파스넷 같은 색연필이나 크레용을 선호하지 않는데요.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아이들 손에 힘을 기르는데도 좋지 않고 또 은근히 이렇게 바깥으로 잘 벗어나가지고 아이들이 쓰면서 스트레스 받는 경우를 많이 봐가지고 밀리지 않는 이 크레용을 쓰는 편입니다. 다음은 노트인데요. 저는 그 1, 2학년용 노트는 이렇게 가로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격자가 있는 것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여기 이렇게 가이드가. 네. 아이들이 바른 글씨를 이제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하고 보통 받아쓰기가 15자 내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펼쳤을 때 15칸으로 쓸 수 있는 노트가 아이들에게 더 적합했어요. 보통 일반적인 노트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아랫부분 쓰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 노트를 살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알림장 경우에도 아직은 아이들 글씨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알림장을 사게 되면 칸이 좀 좁아요. 혹시 자녀분의 글씨가 아직 크다 하면은 이렇게 넓은 칸 알림장이라고 써져 있는 알림장을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또 간혹가다 이렇게 작은 사이즈를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이 학기 초에는 특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알림장 출력해서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너무 작으면 좀 붙이기 힘들거든요. 일반적인 노트 사이즈 그리고 아이 글씨 크기에 맞춰서 넓은 칸 혹은 좁은 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 제품들은 서랍이나 사물함을 정리할 때 쓰는 물건들인데요. 일단 이 서랍 바구니는 일반적인 학교에서 쓰는 책상에 딱 맞게 들어가는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풀 가위라든지 아니면 뭐 포스트잇 이런 것들 넣어서 보관하기 좋아서 이 서랍용 바구니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사물함 속에 물건이 가득 차게 들어가질 않아요. 책을 세운 다음에 옆에 뭐 물티슈나 양치도구 뭐 이런 것들을 넣는데 책들이 굉장히 쓰러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런 파일 홀더, 뭐 북앤드 이런 거를 사물함 안에 넣어주시면 책이 쓰러지지 않고 반듯하게 서기 때문에 사물함 정리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교실에서는 학교 예산으로 아이들 거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주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사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교실에서 잘 쓰는 게 이 미니 빗자루하고 쓰레받기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걸 사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잘 망가지고 또 빗질도 잘 안 돼서 아이가 불편해서 이 정도 크기로 사서 보냈습니다. 보면 성인 손 한 2뼘 정도 되는 크기인데요. 너무 큰 거는 좀 불편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를 쓰면 아이들이 좋아하고 보통 책상 옆에 걸어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 있는 제품으로 사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실내화 제품입니다. 실내화는 일단 하얀색 고무 제품이 가장 무난하고 좋아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발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재질의 실내화를 신는 게 좋고요. 아주 추운 날이 아니고는 그래서 털 실내화를 저는 별로 권하지 않아요. 이런 제품들이 발이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쓰기에는 가장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이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났는데 뭐 굳이 이렇게 찍찍이 필요 없다, 발에 맞춰서 신는 거 필요 없다 하시면 이렇게 가벼운 제품 구입하셔도 되고 아이 발이 볼이 좁아가지고 딱 맞춰서 신기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찍찍이가 있는 제품을 사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 한 가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내화를 구입하고 뭐 신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노하우도 또 있어요. 일단은 구입할 때는 본인 발보다 살짝 큰 게 좋거든요. 이게 은근히 불편하기 때문에 조금만 작아져도 아이들이 이렇게 구겨 신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신발장이 있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아이들이 실내화를 신발장에 넣어두고 집에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져오게 해가지고 물로 세척도 해주시고 또 이 밑창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바닥이 이렇게 다 닳아가지고 매끈매끈하고 또 구멍이 났는데도 그냥 신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렇게 바닥이 닳으면요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비가 오는 날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아이가 미끄러졌지 하고 확인해 보면은 실내화 바닥이 닳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실내화가 작아지지 않더라도 밑창이 닳았다면 새 실내화로 꼭 교체해 주셔야 합니다. 위생용품들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제가 준비한 건 물티슈밖에 없지만 물티슈는 대부분 청소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좋고 비싼 제품은 필요가 없고요. 저렴한 제품을 보내주시되 다이소 제품 그 중에서 1,000원짜리 물티슈는 굉장히 얇아가지고 쓰기 불편하니까 너무 질이 얇지 않은 제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휴지를 보내달라고 할 때 각 티슈를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아이가 개인적으로 휴지를 많이 쓰면 각 티슈도 좋지만 청소할 때나 혹은 막 이렇게 막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좋은 각 티슈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두루마리 휴지 중에서 좀 부드러운 걸로 보내주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학교에 그 비치는 되어 있지만 핸드워시나 손소독제는 개인용으로 준비해 가는 게 좋고요. 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구강 청결제 부분이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서 양치를 계속 권하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충치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는 안 닦는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 세균이 많이 번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강 청결제 꼭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입을 헹굴 수 있게끔 권해주는 게 좋고, 또 마스크 여분도 잊지 않고 챙겨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위생용품들은 은근히 귀찮고 또 쓰라고 해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구강 청결제 특히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직접 가셔가지고 아이가 좋아하는 제품으로 골라서 자주 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물통입니다. 물통은 일단 사이즈가 넉넉한 걸로 챙겨서 보내주셔야 돼요. 감염병 예방 때문에 학교에서 물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00ml 이상의 넉넉한 물병에 물을 가득 담아서 보내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쉽게 더워하고 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생각고 따뜻한 물을 보냈는데 아이는 정말 싫어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추운 날이 아니고는 따뜻한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챙겨주시는 걸 권하고요. 여름에는 꼭 시원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그 얼음물, 특히 얼음을 땅땅 얼려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얼음물을 가져온 아이들은 대부분 그 얼음을 녹이고 깨는데 주의가 많이 이렇게 가 있어요. 그래서 시원한 물을 보온병에 넣는 것이 좋지, 단단하게 얼린 얼음물을 보내주시면 오히려 아이가 이제 거기에 정신이 가니까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가끔 가다가 이 안에다가 뭐 매실청 같은 거 섞어오거나 음료를 담아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절대 안 되고 정수기나 보리차물 이런 물들을 보내주셔야 돼요. 아이가 하루 종일 마시는 물이 그거기 때문에 수분 보충이 잘 될 수 있는 당도가 없는 물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저희 아이들은 보통 이렇게 겨울에는 보온 물통 많이 쓰고요. 또 한여름에도 시원한 물을 먹길 좋아해서 보온 물통 쓰는데 봄이나 가을에는 일반 물통에도 많이 넣어주는 편입니다. 또 이게 은근 무게가 무겁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넣어주실 때 오늘 왼쪽에 넣었으면 내일은 오른쪽 이렇게 해가지고 어깨 쏠림 방지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는데요. 이름표 붙이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이름표 스티커를 팔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비싸고 큰 이름표를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미적으로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아이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굳이 모든 학용품에 큰 이름표를 붙여서 노출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모든 물건에 다 붙이는 거거든요. 색연필 사인펜도 그 자루 하나하나마다 다 붙이고 뚜껑에다가도 꼭 따로 붙여야 되고요. 풀 역시
교실의 아이들이 거의 다 이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몸통뿐 아니라 뚜껑에다가 꼭 붙여야 잃어버렸을 때 찾기가 쉽습니다. 풀뚜껑 잃어버리는 아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외투나 실내화에도 꼭 이름표를 붙여주시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슷한 실내와 비슷한 외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탁 레벨, 옷의 세탁 레벨이나 실내화 밑창 같은 데다가 이름표를 꼭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요. 학습 준비물 어떤 걸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하는 것인데요. 새로운 반에서 새 친구들 그리고 새 선생님을 만나는 경험은 설레는 일인 동시에 굉장히 걱정되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의 과정 내내 아이와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가 희망차고 또 기쁘게 새 학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보여주는 선생님에 대한 믿음은 아이에게 굉장히 큰 안정감으로 다가오고요. 또 우리 아이는 할 수 있어 라는 엄마의 믿음은 아이에게 자신감으로 돌아오거든요. 모든 아이는 엄마의 정성과 믿음으로 자란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 가득한 새학기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만나요.